대통령의 결기, 야당에서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증하는 깜깜이 환자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종교, 어떤 집회, 어떤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의 피해를 입히면서 주장할 수는 없다. 공권력을 동원하겠다라고 시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국민들에게 협조를 요구하면서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뭘까요? 먼저 대통령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습니다. 의료계의 집단 행동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진,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 국민들의 건강을 가장 중요시하는 원칙적인 차원의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야당과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에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부장, 오늘 한 조간신문에서는 대통령 이 발언이 의사와 또 교회를 지목해서 타겟한 발언이 아니냐라고 쓰고 있는데 청와대 해명은 누군가를 타겟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광화문 집회 이후에 이제 폭증세가 일어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어떤 특정 교회라든지를 중심으로 해서 방역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아무래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을 테고 무엇보다 이제 지금 이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결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야 되고 그건 사실상 경제 봉쇄에 이르는 거고 그 부담이 엄청 큰 거죠.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강경하게 발언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기 상황에서 아무래도 강한 리더십에 대한 어떤 국민적 요구도 분명히 존재할 테고요. 근데 다만 이제 야당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는 것처럼 이게 자칫하면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종교적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공권력을 엄중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세우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어떤 자유도 남의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유를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또 최대한 자유를 또 보장해야 되는 게 헌법 가치이기도 해서 자칫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것이 또 자칫 잘못하면 어떤 정부를 비판하는 것을 봉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야당의 우려도 분명히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런 점에서 이제 야당에서 비판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방역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방역망을 빈틈없이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 포인트를 맞춰서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야당과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정부의 실정을 외면한 채 누군가에게 탓을 돌리는 건 아니냐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비판 들어보시죠. 대통령은 체포와 구속영장까지 언급하며 강경하고 과도한 법 집행을 갖다가 강조를 했습니다. 국민께 양해와 협조를 구하는 자세로 해야지 국민을 범죄자처럼 여기고 공권력을 휘두르며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나 어떤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의료진의 헌신적인 협력이 없이는 저는 코로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비판 들었는데 오늘 야당의 지도부 나와 있습니다. 김병민 비대위원. 네. 대통령의 조금 전 발언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한 까닭이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과도한 공권력에 대한 발언 이전에 사실 우리가 정부로부터 들어야 될 메시지는 많은 국민들께서 같이 손잡고 단결하고 화합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통합의 정신이 나왔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말 아마 우리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번 주말이 고비다. 제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머물러 주기를 당부한다는 메시지에 대해서 이 모든 내용을 지켜낼 수 있었던 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한결같은 힘이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과도한 이와 같은 공권력 집행 등에 대한 메시지가 오히려 불편함과 불만들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을 수 있고요. 남 탓 돌리기다 이런 건가? 우리가 지난번 신천지 사태를 통해서 바라봤던 건 코로나 사태에서 누군가를 적으로 규정하거나 가장 강력하게 압박하게 됐을 경우에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방역에 힘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 여기서 숨어버리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8월 15일 집회 그리고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일부 타깃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을 쏟아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정작 보여야 될 곳에 대통령이 있지 않고 과하게 나서지 않아도 될 자리에 대통령이 나서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불편한 심정들을 가지고 계신 국민들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과 여당 할 것 없이 모든 정치권이 힘을 합치고 국민 누구 하나도 소외되지 않도록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단결과 화합의 메시지를 대통령뿐 아니라 많은 정치권에 있는 인사들이 함께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방역의 절박함을 대통령이 강조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일부 교계와 또 의협 측 의료진들이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측은요, 정부와 대화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법적 조치, 공권력 등으로 압박을 하나 논의 진전 없다면 총파업 강행하겠다라고 반발했고, 그리고 한 교회 목사입니다. 이주영 목사는, 정광훈 목사는 교계 내부에서 더 비판적인데 대통령이 일부 문제로 교회 전체를 적대시 난국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종교계도 대부분 비대면 예배 협조해줬다, 감사하다라는 발언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고승덕 의원님, 네. 지금 총리와 또 의협 측이 분위기 좋게 또 이제 협상에 나서는 모습도 우리가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 네. 조금 전에 의사협회에서 대통령의 발언에 반발하고 있는 것 보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그 공공의대 통해서 의사 정원 늘린다는 게 의협 쪽에서는 이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병상은 사실 쉽게 늘릴 수가 있거든요. 생활치료센터, 호텔을 개조해도 되는 건데 의사는 쉽게 늘릴 수 없다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공공의대 필요성을 느낀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공공의대는 어차피 수능이 100일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서 내년에 지금 공공의대에 모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시간이 충분히 있는 장기 과제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제 공공의대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그 16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거랑 같은 맥락인데 코로나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극복됐다고 생각하는 느슨함에서 나온 정책적인 제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코로나가 무서운 경우에는 당장은 방역에 집중해야 되고 의료진들의 협조를 구해서 우선 방역을 확실하게 끝낸 다음에 그런 장기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예. 왜 2차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공공의대 문제를 꺼내가지고 이 집단에 불을 지르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공공의대 이 문제는 지금 꺼낼 시점이 아니라고 보고요. 현재 정부에서는 이제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 다시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철회를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협 쪽에서는 철회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죠. 보류라는 말은 이제 코로나 지나가면 하겠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할 일은 뭐냐면 어차피 이게 장기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한다 안 한다 해서 지금 될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의협 쪽에다가 공공의대는 장기 과제이기 때문에 우선 어차피 내년에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처리하고 다시 원점에서 제대로 논의하겠다. 그리고 그 논의를 할 때 의사가 지금 이제 공공의료 쪽에 잘 안 가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전체 의사는 남아 돌고 있습니다. 마치 시골 보건소 가면은 옛날에는 시골에 그 의사 선생님들이 보건소 근무하는 걸 꺼렸지만 지금은 서로 가려고 청탁하고 난리예요. 왜? 의사 공급이 많다 보니까 정년 비슷하게 의사는 정년이 없지 않습니까? 나이 든 의사 선생님들이 일할 곳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대우해줘도 가거든요. 서울 같은 데는 월급 수준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료진이 필요한 것이 주로 수도권이라든가 대도시이기 때문에 이 의료수급 정책을 의대를 설치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좀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승덕 의원님의 개인적 견해고요. 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휴진, 휴업 등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나왔기 때문에 의협 측이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